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5월 8일 일요일인데요. 5월 달도 벌써 일주일의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고 내일부터 새로운 2주차 5월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내일 시작되는 증시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시황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테마별로 얘기를 하면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사료, 곡물가 이런 쪽으로 주가가 강세 현상을 지속해 오다가 교황께서 5월 9일 전후로 러시아의 그 승전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휴전될 가능성들이 있다 하는 그런 분석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사료 곡물가주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반대로 전후 복구 사업주들이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5월 9일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물론 이제 내일이면 5월 9일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볼 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그 빌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러시아 전승절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긴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젤렌스키 자체도 전쟁을 멈추려면 러시아가 전쟁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침범했던 영토를 다시 환원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로 볼 때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전쟁을 멈출 그런 가능성들은 거의 없어 보이죠. 오히려 전승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된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종전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늘 이번 전쟁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에 대한 가격이 치솟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농산물주, 또 곡물, 사료주 이런 종목으로 해서 물론 지난 금요일 날도 바닥권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그 내일 이후부터는 다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그 사료주들 관련을 해가지고 한일 사료라든가 또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플러스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시간 외에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가격적으로 볼 때는 대주산업이 그 3차로 사료주의 상승을 주도하다가 두 번째 상한가 만에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하고 사흘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금요일 날도 잠깐은 플러스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가가 약한 모습들은 보여줬었지만, 이전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폭이 별로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대한제당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이 그 한일사료와 고려산업 뒤에 명맥을 잇는 그런 그 흐름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료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TYM입니다. TYM은 이게 영문으로 이제 회사명을 바뀌어서 그러는데 주식 조금 훨씬 전에 하셨던 분들은 동양물산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 알 겁니다.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당연히 지금 농산물 가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서둘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농기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미 주가 자체도 보면 5월 3일 날 상한가에 8,100만 주 거래가 됐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기존의 저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이런 종목들이 곧바로 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농산물 가격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과거에는 농업 분야라고 하면 조금 도외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이게 TYM의 이번 1사분기 2022년도 1사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놀랄만한 매출액에 있어서의 증가, 작년도에 2021년도 상반기에 1790억이었다면 지금 3000억이 넘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에서도 보면 작년도에는 1사분기에 52억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번에 360억대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TYM은 2022년도 1분기 농기계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볼 때 360억의 흑자, 1사분기에만 작년에 52억 적자에서 360억의 흑자로 전환할 정도면 대단한 실적 호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주체별 매매 상황에서도 볼 때 외국인이 지난 5월 3일 날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할 때 대규모 매수하고, 통상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튿날 오를 때 곧바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선례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이 매도했다가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모습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TYM 동양물산에 대한 주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미 증시가 어느 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이튿날 또 반등했다 다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0.75 인상을 하느냐 하다가 0.5% 정도, 0.5포인트 정도로 인상폭을 낮췄다고는 하지만은 앞으로도 수시로 이런 인상을 자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리의 상승 문제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주 중심,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한 그런 흐름인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의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내일 5월 10일, 내일 모레죠, 이제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전에 있어서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탈원전을 백제화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원전도 뚜렷하게 중소형 원전 테마주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한 반면에 지금 눈에 띄게 한신기계하고 우진 이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한신기계는 그동안 주가를 주도해오고 장기간 주도주 쪽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우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한신기계보다 그 상승폭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가격 갭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도 좀 종목이 주도 세력들이 종목을 교체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새로운 이슈로 우진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그런 측면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우진도 원전 관련 계측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중소형주 쪽의 매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이 우진이 11,000원대의 횡보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난 5월 3일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기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주도하는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물론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 10,000원 밑에서 매수를 했던 것들을 매도에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중시해서 볼 때 종목이 다소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원전 관련해서도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형주에 대한 약세는 뚜렷한 반면에 소형주 중에서 한신기계, 우진, 일진파워, 또 대한전선의 강세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특히 대한전선이 지난 주말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대한전선의 차트인데요.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기습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바닥권의 매물들을 소화시키면서 강력하게 상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전선이 일단 차트상으로는 기존의 고점을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상한가를 진입을 한 다음에 2,150원 정도에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됐죠. 우리가 제일 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과연 뒷받침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 있어서도 이 대한전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지난 주말에 어찌됐든 종가 모습으로 기존의 매물지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물론 이 장중 고점으로 보면 23% 지점에서 23% 쪽에서 대량의 매물이 출회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종가는 2210원으로 마무리됐는데 시간에 의해서 또 800만 주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2,400원 단기적으로는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2,2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월요일 이후부터 과연 또 2,400원에서 2,500원을 그 매물지대를 돌파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과연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그 량을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 유상증자 물량이라든가 현재 보유되는 전체적인 물량 비중으로 볼 때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 양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보았을 때 우리가 장중의 고점 2,400원 정도까지 돌파하는 이런 모습에서 개인들의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 개인의 매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외국인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매수를 가담을 할 수 있는가 여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중 고점이었던 2,400원을 돌파하고 2,500원에 안착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관찰하시면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매매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위에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또 도시 공원화, 또 주택 보급 활성화, 그 다음에 신산업 동력으로 항공 우주 관련이라든가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분야 이런 쪽에 그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도 관련주들이 특히 로봇 테마주에서도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피하면서 개인이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여부를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황 마치겠습니다.